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이제 승무패 1일차 지났고 2일차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배당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 점으로 봐서 제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배당으로 한번 풀어보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당으로 보고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건것과 매치가 되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전에 오늘 한 5시 50분부터 시작되는 호주 경기, 그러니까 이게 친선 경기인데 사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배당 해석하는 김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대 에콰도르 27위 대 41위입니다. 호주는 이번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간 듯한 모습인데, 일단은 호주에는 크레이그 굿인이라는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20경기 중에서 10골을 넣고 9골을 어시스트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선수고요. 에콰도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발렌시아 선수, 자국 리그에서 25득점 4도움을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당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호주의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울 듯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3.95, 2.95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좁혀집니다. 그래서 3.95일지 2.95일지 좀 정해봐야 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결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방 배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무와 햄무 정도로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경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대 우루과이 경기인데, 일본은 지금 좀 핫합니다. 사실 일본은 현재 20위고 우루과이는 16위지만 현재 미토마 선수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꽤나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아스날에서도 물론 이제 주전에서 좀 밀린 듯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 선수도 있고, 또 독일 리그에 은근히 많은 일본 선수들이 진출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좋아요. 월드컵에서도 그거를 보여줬었죠. 반면에 우루과이는 이제 멤버의 네임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수아레즈, 카바니, 고딘. 근데 이 세 선수는 조금 이제 전성기에서 좀 내려온, 많이 이제 노령화가 온 노령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전성기가 꽤나 지난 그런 선수들이고, 뭐 누네즈라든지 뭐 맨유의 펠레스트리, 뭐 레알의 발베르데, 뭐 바르샤의 아라우오, 뭐 이런 선수들도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한테는 굉장히 힘든 경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상 지금 일본의 승리로 보이는 배당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쌍수 받은 걸로 봐서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루과이는 일단은 이기게 된다면 승으로 뜨기긴 하겠지만 무승부는 없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승패 라인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핸디캡에다가 둘 다 쌍수를 준 점에서 1.96이면 좀 괜찮은 듯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프로토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배팅을 어떻게 하는가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보이게끔 저는 이렇게 주력을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일본 경기는 일본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한국 대 콜롬비아 경기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한국이 25위고 콜롬비아가 17위입니다. 그리고 역대 전적에서 한국이 4승 2무 4승 2무 1패로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배당을 딱 봤을 때는 한국이 홈에서 역배를 받았습니다. 약 역배를 받았는데, 이거에 저는 큰 의미를 좀 두자면, 이거는 한국이 일단은 콜롬비아는 승의 배당이 좀 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배변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헨승 정도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배변되기 전에는 승과 무승부 둘 다 들어오는 배당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뀐 모습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왜 그러면 한국의 홈에다가 역배를 줬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는데 핸디캡을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소한 역배를 줌으로써, 보통 예를 들면 한국이 만약에 2.42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핸디캡이 1로 갔겠죠.
근데 저는 이 핸디캡을 막기 위해서 소소한 역배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 오버만 제대로 확신을 하면서 알 수 있다면 이 경기는 스코어로도 가볼 법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거는 순전히 제가 배당을 보고 그냥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한국이랑 콜롬비아, 일단 뭐 한국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mem버가 되게 짱짱하죠 사실. 역대급 수비 김민재 선수도 나왔고, 이강인 선수나 뭐 황인범 선수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고, 황인범 선수 아니고 누구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전북한데, 이재성 선수 죄송해요. 어쨌든 다 잘하고 있잖아요. 또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최근에는 좀 내려온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 클래스는 뭐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저는 멤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지금. 그래서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친선 경기고요. 이제 불가리아 몬테네그로부터 이제 승무패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일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배당을 못 보고 배팅을 걸었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저는 이거 불가리아 쪽 안 가고 몬테네그로 쪽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배당을 봤을 때는 불가리아 쪽으로 들어오려면 1점차 승부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무승부는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승패 라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무패를 갔거든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세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순전히 배당으로만 보는 거고, 또 배변이 되면 또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이는 바로는 몬테네그로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2.65, 불가리아가 이기게 된다면 3.75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몬테네그로 승으로 좀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이거는 제가 분석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 별로 배당만 보면 일단은 승패 라인으로 보이는 경기고요.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이건 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 잠깐 봐볼게요. 승패 라인으로 보이는데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알아봤어요. 근데 뭐 우즈베키스탄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하겠죠. 중립 경기장이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것도 굳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기게 되면 3.80이고 승패 라인으로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안 가고요. 프랑스 네덜란드 이제 승부패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기로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1.64인데 3.00에 3.40을 받고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랑스 승을 갔는데, 이거는 프랑스 승으로 안 보이고 1.92로 가면 들어올 법한 그런 경기라서, 예, 배당만 봤을 때는 프랑스의 승은 없어 보이네요. 예,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배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지브롤터 그리스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점차 힌디까지 걸려있을 만큼 굉장히 그리스로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고, 1.01이면 보통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01이면 보통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그리스가 이길 것 같네요. 제가 여기 무승부를 바친 것도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오겠죠. 이게 안 들어오는 배당이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높게 줬을 겁니다. 근데 1점 진짜 최소한의 배당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코 폴란드인데, 체코가 만약에 이기게 될 경우 3.80이라는 배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승부 라인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전 이거 무승부로 갔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로 보이고 무승부, 승부 라인으로 보이긴 하는데 주력감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몰도바 대 페루제도, 이 경기는 몰도바가 이기게 될 경우 5.10이라는 배당이 충분히 터질 수도 있는 배당이라고 보입니다. 2.85, 2.85 똑같은 배당을 줬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 이게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렵네요. 이거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건 패스할게요. 스웨덴 벨기에, 역시나 벨기에가 이기게 될 경우 2점차 이상의 승리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승무 라인이 맞다고 보입니다. 1.60이라는 배당이 들어올 것으로 전 보이고, 배당으로 해석했을 땐 그럽니다. 벨기에가 이기게 된다면 2점차 이상의 승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인데, 이걸 보시면 세르비아도 지금 리투아니아랑 했을 때 1.01이라는 배당을 줬죠.
이것도 들어올 거긴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는 일단은 2점차 이상의 승리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2점차 이상의 승리인데 배당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승인가? 그럼 3개 전부 다 승이 뜬다라는 건가? 이거 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프로토로 한번 가볼 건데 그 주력에 관련해서 멤버십 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그냥 한국 경기에 배팅한다 치고 그냥 몇 개 엮어서 한번 가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네요, 사실. 가볼 만한 게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불가리아 이거 말씀드렸고, 이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좋고, 일본 어렵네요. 여기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가볼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게 지금 봐봐, 스위스가 아니라 스위스 말고 아까 어딨냐, 그 이제 아래에 있는 경기들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아래에 있는 경기들은 제가 내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랑 이게 지금 다 들어온다는 소린가? 이거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해. 1.01이라는 배당이 깨질 수가 있는 배당인가? 이런 거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깨질 것 같은데? 깨질 거였으면 더 높은 배당을 주지 않았을까? 왜 1.01을 줬을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누가 이걸 가? 솔직히 핸디값으로 봐볼까요? 세르비아가 2점 차 혹은 3점 차 이겨야 되는데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배당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기게 된다면 모르겠다.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무패 어제 하나 틀렸던데 제가 그걸 또 캐치를 못했어요. 이태리랑 잉글랜드랑 했을 때 잉글랜드가 왜 원종의 정배를 받을까? 잉글랜드는 분명 이태리를 오랫동안 이겨보지 못했는데 그 점을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분명 승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잉글랜드가 이기게 되면 1점차 승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점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로 갔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전 토삼이었습니다.